안녕하세요. 레인포스먼트 러닝 세미나를 진행할 경희대학교 이동통신연구실 신주희입니다. 저는 인트로덕션,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벨만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이란 머신러닝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계학습에 속하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우는 목표 지향적인 학습에 더욱 초점을 맞춘 방법입니다. 이해를 위해 더 쉽게 설명하자면 두 아이 A와 B가 자전거를 배운다고 했을 때 A는 아버지께 배우며 핸들은 어떻게 잡는지, 페달은 어떻게 밟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지도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자전거 타는 법을 학습합니다. 반면 B는 스스로 자전거에 올라타 넘어지고 타는 것을 반복하며 방법을 익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도 이런 지식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다는 점이 A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자전거를 잘 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 학습 중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 중 A의 방법이 지도학습에 해당되고 B의 방법이 이번 강의의 주제인 강화학습에 해당합니다. 강화학습의 특징으로는 슈퍼바이저가 없고 리워드만 있다는 점, 즉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강화학습의 주인공이자 주체인 에이전트가 리워드만 받으며 점점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즉각적이지 않아 피드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순서가 중요해서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액션이 다음 데이터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워드, 즉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학습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정의합니다. 먼저 학습자의 유일한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 학습자가 획득하게 되는 보상의 총합을 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T번째 타임에 RT만큼의 스칼라 요소가 주어지는데 이때 스칼라는 3.1이나 마이너스 5.0과 같은 숫자 하나입니다. 에이전트의 목적은 축적된 리워드를 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목적은 축적된 리워드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히 바꾸어 문제의 원인까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워드를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로봇이 걷는 데에 걸으면 플러스 1, 넘어지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워드의 시퀀스 디시전 메이킹의 골은 시퀀스하게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 액션 선택하는데 미래 리워드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액션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리워드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폴리시는 특정 시점에 학습자가 취하는 행동을 정의한 것이고 학습자가 인지한 주변 환경의 상태에 대한 학습자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밸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좋은가를 알려주며 특정 상태의 가치는 그 상태의 시작점에서부터 일정 시간 동안 학습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량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간단히 이 두 개념만 알아보고 챕터 2에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는 일단 이 두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먼저 뇌를 학습시키는 에이전트로 뇌의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인 뇌에게 제공해주는 지구를 environment로 가정합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고 environment가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이때 두 가지 신호는 에이전트가 할 액션에 대한 보상인 리워드, 에이전트가 한 액션으로 바뀐 상황인 observation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이전트가 다음 액션을 취합니다. 여기서 각 타임스텝마다 에이전트는 액션을 하나 하고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를 하나씩 받습니다.
environment는 각 타임스텝 t마다 액션을 받고 observation과 리워드를 뱉어주며 에이전트와 environment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트에서는 먼저 history and state가 있는데 히스토리는 보이는 모든 것들의 기록으로 observation, 액션, 리워드의 배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히스토리에 의해 결정되며 히스토리의 함수인 state는 히스토리의 정보를 가공하여 만들어지고 이 state는 다음에 뭐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정보를 뜻합니다. environment state는 observation과 리워드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 모든 정보들이므로 보통 에이전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앞선 environment states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뇌가 에이전트고 나탈 게임기가 environment라고 가정한다면 먼저 observation과 리워드를 받아 액션을 취하고 게임 작동을 하는 컨트롤러에 전달합니다. 이때 리워드에는 게임 결과에 대한 점수가 들어있고 observation은 화면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environment state란 게임기가 액션을 받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려고 내부 숫자, 즉 캐릭터의 위치나 적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낸 것을 참고할 텐데 그 숫자들이 environment고 그래서 우리가 게임기 안의 모든 정보들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는 캐릭터들의 위치값을 내부 숫자로까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에이전트 스테이트는 내가 다음 액션을 하는데 쓰이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할 때 회사 주가나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인 MDP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코프 성질은 미래는 오로지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할 때 바로 이전 T의 스테이트만 의존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헬리콥터를 조종할 때 현재의 위치, 각도, 가속도 등이 주어지면 돌려야 하는 레버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마르코프의 정의에서는 P, ST 플러스 1의 기본 ST는 현 조건부 확률 ST에 왔을 때 스테이트가 T이며 여기서 다음 식이 ST 플러스 1이 될 확률은 S1에서 ST까지 다 있어도 ST 하나로만 결정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성립하면 스테이트는 마르코프하다고 성립되고 스테이트를 아는 순간 히스토리는 필요 없고 스테이트는 미래에 대한 충분한 통계치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environment state도 다음 T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정보이며 10분 전의 상황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environment state는 마르코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DP의 전이 확률 행렬과 보상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둘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리워드와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예측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전이 확률 행렬 P는 현재 상태가 S이며 에이전트가 액션 A를 선택했을 때 다음 상태가 S'이 될 확률이며 보상함수 R은 상태 S에서 액션 A를 선택하면 받는 리워드를 예측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environment의 역할이며 이 두 가지를 모델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함수는 각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 결정해주는 함수입니다. 파이로 나타내며 어떻게 게임을 할지 정의해주는 에이전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랩에 스테이트를 넣어주면 액션을 뱉어주고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에서는 S를 넣어주면 액션 하나가 정해지며 스토차스틱 폴리시에서는 스테이트를 주면 여러 액션이 가능한데 각 액션별로 확률을 뱉어줍니다. 즉, 확률에 따라서 하나를 고르는 액션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 가치 함수는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냅니다. 게임이로 치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총 받을 수 있는 리워드의 합산을 예측해줍니다. 가치 함수의 정의를 보면 V는 value로 내가 이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파일을 따라갔을 때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얻은 총 리워드의 기대값으로 밸류 펑션을 뜻합니다. 이것은 폴리시가 없으면 밸류 펑션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괄호 안의 s는 스테이트가 함수이므로 인풋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 파이는 파일에 따라가는 리워드들의 expectation입니다. 다음 식은 st일 때 t 플러스 1에서 끝까지 리워드의 합산으로 기대값을 뜻합니다. 여기 식에서 감마가 붙는 것은 조금씩 감소를 시켜주기 위함인데, 주로 미래 리워드는 불확실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감마가 붙는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으로는 프레딕션 컨트롤 그리고 예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레딕션은 파이가 주어졌을 때 각 상태의 밸류를 평가하는 문제로 밸류 펑션을 잘 학습시킨 것입니다. 컨트롤은 최적 정책을 찾는 문제로 미래를 최적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이해를 하자면, 첫 번째 메이지의 예는 아래 레이전트를 통해 학습시킨 것으로 스타트에서 골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칸에 갈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것은 최대한 적은 스텝으로 끝까지 가기 위함입니다. 액션스는 동서남북이고, 이것을 정책 함수로 풀어본다면 두 번째 사진의 화살표가 각 칸에서의 최적의 폴리시를 나타내며, 여기서 다양한 폴리시를 볼 수 있는데 방향이 아예 다른 쪽으로 가는 잘못된 폴리시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가치 함수의 예입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리워드의 총합으로 옵티멀 폴리시를 따랐을 때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골과 가까운 칸에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것은 한 칸만 가면 골이므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 여기서 밸류 펑션은 폴리시가 있어야 하고 폴리시에 디펜던트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치 함수와 정책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벨만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벨만 방정식은 시점 t에서의 밸류와 시점 t 플러스 1에서의 밸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치 함수와 정책 함수의 관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벨만 방정식에는 벨만 기대 방정식과 벨만 최적 방정식이 있는데요. 먼저 벨만 기대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벨만 기대 방정식을 단계별로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식은 현재 상태의 밸류와 다음 상태 밸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st의 밸류는 리턴의 기대값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먼저 식을 보시면, 첫 번째에는 벨만 기대 방정식의 정의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식에는 rt 플러스 1에서 감마 제곱 rt 플러스 3, 그 이후의 값들을 더한 것은 첫 번째의 식인 gt를 풀어낸 것입니다. 다음 식에서 감마로 묶고 이것이 gt 플러스 1이 되며, 최종적으로 감마 v에서 v가 gt 플러스 1의 기대값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식을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s에서의 밸류는 한 스텝을 가고 그때 rt 플러스 1을 받고 거기에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밸류에 감마를 곱한 것을 합산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식으로도 표현해보자면, 먼저 0단계에서 s에서 한 스텝을 더 가는데 1의 방향이 될 수도 2의 루트가 될 수도 있고, 1의 루트로 갔을 경우에는 1의 밸류가 곱해지고 1로 갈 확률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1의 루트로 갈 확률이 20%고 2의 루트로 갈 확률이 80%면 1의 리워드 값은 20% 확률 곱하기 vs 프라임 더하기 2의 리워드 값을 더한 것이 오른쪽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의 rs는 별표를 표시한 곳에서 리워드를 받고 pss 프라임의 확률로 모든 스테이트에서 각 확률 곱하기 그때의 밸류 값을 더한 식입니다. 1단계는
액션 밸류 q 파이 sa를 이용하여 상태 밸류 v 파이 s를 표현하는 식과 v 파이 s를 이용하여 q 파이 sa를 표현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q 파이를 통해 v 파이를 계산하는 과정은 정책 파이가 두 액션 선택할 확률을 각각 60%, 40%라고 가정해보면 상태 S의 밸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액션 밸류 Q 파이 SA1과 Q 파이 SA2의 값이 각각 1과 2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오른쪽 하단의 씬과 같이 S에서 A1을 선택했을 때의 밸류인 Q SA1의 값에 0.6, A2를 선택했을 때의 밸류인 QSA2의 값에 0.4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모든 액션의 밸류를 알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해당 상태의 밸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V파이를 이용해 Q파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S에서 액션 A1을 선택하는 것의 밸류를 알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 그림에서 나왔듯이 A1을 선택하자마자 얻는 보상값인 0.5를 알고 있고 액션 A1을 선택하여 도달하게 되는 상태 S1, S2의 전이 확률이 70%, 30%인 것도 각각 아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태의 밸류 VS1, S2도 알고 있으므로 이 세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의 식을 보시면 받는 보상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도달하게 되는 상태의 밸류와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단계는 1단계의 수식들을 모두 대입하면 됩니다. 각 식은 1단계의 Q파이에 대한 식을 V파이에 대한 식에 대입한 것, V파이에 대한 식을 Q파이에 대한 식에 대입한 것이며 2단계 식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를 숙지하면 좋습니다. 먼저 보상함수 RAS는 각 상태에서 액션을 선택하면 얻는 보상이고 전이 확률 PS, S'은 각 상태에서 액션을 선택하면 다음 상태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다음으로 최적 밸류와 최적 정책에 대해 배우고 이어서 그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벨만 최적 방정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만 기대 방정식과 다르게 벨만 최적 방정식은 V*S와 Q*SA에 대한 수식입니다. V'S와 Q'Sa는 모두 정책이 파이로 고정되었을 때의 밸류에 대한 함수였습니다. 반면 V*S와 Q'Sa는 최적 밸류에 대한 함수입니다. 최적 밸류의 정의는 중앙 수식과 같습니다. 이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어떤 MDP가 주어졌을 때 그 MDP 안에 존재하는 모든 파이들 중에서 가장 좋은 파이, 즉 V'S의 값을 가장 높게 하는 것을 선택하여 계산한 밸류가 곧 최적 밸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파이 스타를 따르면 모든 상태에 대해 그 어떤 정책보다도 높은 밸류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 파이 스타를 최적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이 재기적 관계를 나타내는 벨만 최적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벨만 최적 방정식에서는 파이에 대한 확률적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벨만 최적 방정식에서는 액션을 선택할 때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 연산자를 통해 제일 좋은 액션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의 최적 밸류와 다음 시점의 최적 밸류를 최대값 연산자를 통해 이어주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자면 0단계에서는 먼저 이 파이가 2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원래 주어진 파이가 있어서 파이가 액션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 중에 2R 더하기 감마 V*S'의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액션 A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의 역할은 없어져 파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1단계의
스타를 이용하여 V 스타를 계산하는 식은 상태 S의 최적 밸류는 S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 중에 밸류가 가장 높은 액션의 밸류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상태 S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액션 A1, A2가 있고 우리는 각 액션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적 밸류 1, 2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상태 S의 최적 밸류는 둘 중에 가치가 더 높은 액션인 A2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때 S의 최적 밸류인 V 스타 S는 마찬가지로 2가 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아래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V 스타를 이용해 Q 스타를 계산하는 식 또한 원래의 파이 자리에 스타가 들어갔다는 것만 다르고 이외에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2단계의 식은 1단계의 수식 2개를 조합하여 V 스타 S의 식에 Q 스타 SA의 식을 대입하면 끝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의 최적 밸류와 다음 상태의 최적 밸류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반대로 V 스타 S의 식을 Q 스타 SA의 식에 대입하면 벨만 최적 방정식 2단계의 두 번째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학습 인트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